안녕하세요. 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3일차 순열과 조합을 주제로 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열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순열은 자, 영어로는 이제 퍼뮤테이션이라고 쓰고요. 자, 그 의미는 자, 서로 다른 n개의 물건 중에서 알게를 택하여 한 줄로 늘어놓는 것을 n개에서 알기를 택한 순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 줄로 늘어놓는 것에 제가 밑줄을 쳤는데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은, 자, 중복하지 않으면서, 중복하지 않고, 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 그래서 이 순열의 수는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NPR이라고 쓰죠. NPR. 예. 여기서 P는 이 퍼뮤테이션의 첫 글자, 알파벳 P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선택한다. 그래서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이제 쓰고요. 자,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늘어놓기 때문에 자, 처음에 첫 자리에는 N개가 올 수 있죠. 두 번째 자리에는 자, 중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 n개 첫 자리에 n개가 왔으니까 그 n개에서 한 개가 선택돼서 n-1개가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는 n-2개가 되고요. 나머지 이제 r번째 자리에는 n-1 n-r 플러스 1개가 오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또 수식을 자,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n-r. 자, 이 느낌표를 뭐라고 합니까? 느낌표를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팩토리얼. 어, 자, 팩토리얼을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 좀 어려운 한자인데요. 계승이라고 돼 있어요. 계승.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어, 일식 차감해가지고 계속 곱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분모에 n-r 팩토리얼 그리고 분자에 n 팩토리얼 해서 자, n개를 1이 될 때까지 차감해서 팩토리얼 한 거를 자, n-r 팩토리얼만큼 어, 배제시켜 주는 거죠. 예. 자, 이게 어떻게 성립되는지 뭐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n이 5이고 r이 자,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n 퍼뮤테이션 R 5 퍼뮤테이션 3이 되겠죠. 자, 이거는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택하는 게 n이 몇 개 안 되고 r이 몇 개 안 될 경우에 이렇게만 해줘도 되지만 이게 만약에 뭐, 이런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겠죠. 이걸 다 일일이 쓸 수가 없겠죠.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수식이, 바로 여기 있는 그 수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n-r 팩토리얼이면 분모가 5-3 팩토리얼이 돼요. 분자는 5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이거는 2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인데, 자, 이것도 계산 여기 이어서 해볼게요.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5 팩토리얼은. 1이 될 때까지 일씩 차감해가지고 곱해주니까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 됩니다. 자, 자, 여기 지워지죠. 그럼 남는 거 5 곱하기 4 곱하기 3. 예,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n이나 r이 그
숫자가 커지더라도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손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열에 대해서 그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개의 숫자 1, 2, 3, 4, 5가 있어요. 자, 이 숫자들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는 몇 개일까요? 자, 1, 2, 3, 4, 5 중에서 숫자 세개를 중복하지 않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5 퍼미테이션 3. 그래서 5 마이너스, 지금 앞에서 예를 공교롭게도 또 앞에서 예를 들었던 문제하고 똑같네요. 예.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숫자에서 세 개를 선택해 가지고 순서가 있게끔, 예. 그렇게 나열하면 총 60개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예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어느 항공사는 전 세계 40개 도시를 운항한대요. 자, 운항 노선은 모든 도시 간에 직항으로 개설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직항이니까 뭐 A라는 도시에서 B라는 도시까지 자, 어디 거치지 않고 한 번에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공사가 출발 공항과 도착 공항을 명기한 운항권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좌석 등급의 구분은 없고 자, 편도하고 왕복권을 모두 발행한대요. 그럼 총 몇 종류의 우량권을 발행해야 하는지를 계산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자, 도시가 총 40개입니다. 자, 직항이기 때문에 출발하는 공항과 도착하는 공항만 운항권의 표기가 되면 되죠. 자, 이 얘기는 40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그 나열하는 순열과 같습니다. 그래서 40 퍼뮤테이션 2라고 하면은 운항권의 종류를 총 몇 종류가 필요한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편도권과 왕복권 그래서 두 종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2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식은 자, 이렇게 전개를 해서 총 3,120까지 운항권이 발행되어야 하네요. 자, 좀 전까지 순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엔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 자, 중복순열은 순열하고 뭐가 다르냐면 중복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N개의 물건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R개를 택해서 또 한 줄로 늘어놓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습니다. 자, 이걸 N개에서 R개를 택한 중복순열이라고 하고, 자, 중복순열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이거 파이죠, 파이. N 파이 R이라고 씁니다. 자, 이거는 N의 R제곱으로 계산해요. 자, N의 R제곱.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어, 아까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첫 번째 n개가 오고 두 번째 n-1개가 왔는데 어, 첫 번째 선택했던 숫자가 또 선택이 가능하니까 두 번째도 n개가 선택될 수 있고 세 번째도 n개가 선택될 수 있다는 거죠. 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몇 개를 선택하느냐 그 선택하는 횟수만큼의 제곱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n의 r제곱이 되는 거죠. 자, 좀 예제를 몇 가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숫자 1, 2, 3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숫자를. 숫자 1, 2, 3을 갖고 두 자리 숫자를 자, 해준대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몇 파이 몇이 되죠? 예,
3파이 2가 됩니다. 그래서 3의 2제곱. 그래서 9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모스부호. 여러분, 모스부호가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좀 이제 저처럼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고, 어,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 모스부호가 뭐냐 하면요. 과거에, 제 기억에 한 7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모스부호를 이용해가지고 무선 통신 같은 걸 했고요. 자, 이걸 옛날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작전들을 이렇게 내릴 때 이런 모스부호를 사용해가지고 작전 명령을 이제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이 신호가 간단해요. 짧게 한번 끊어치는 게 돈, 좀 길게 끊어치는 게 쓰, 이렇게 이제 읽는 거예요. 그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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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돈, B 같은 경우는 돈, 돈, 돈. 자, C 같은 경우 돈, 돈.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I'm a boy라고, 뭔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면은, I는 무슨, 돈이죠. 돈. A가 돈 쓰니까 돈 쓰. 해서 돈 돈 돈. 이렇게 해서 신호를 주면요. 이걸 이제 암호를 해석을 I'm 보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모스부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스부호의 돈과 쓰를 사용해서 세 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부호는 총 몇 개이겠느냐. 이 얘기는 뭐 저거겠죠. 돈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돈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몇 개나 할 수 있느냐 만들 수 있느냐. 자, 이거는 2파이 3입니다. 예. 두 개 중에서 선택해 가지고 세 개의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2의 3제곱 총 8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죠. 두 후보자한테 5명의 유권자가 기명 투표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자, 두 후보자한테 5명의 유권자가 기명 투표하는 방법의 수. 어떻게 될까요? 예. 2파이 5가 됩니다. 2파이 5. 자, 이 두 후보자를 갖고, 자, 5명의 유권자의 이제 선택이 되게끔. 그래서 2의 5제곱해서 32가지 방법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한번 보시죠. 5통의 편지를 3개의 우체통에 넣는 방법이에요. 5통의 편지를 3개의 우체통에 넣는 방법. 자, 이거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 전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5파이 3으로 답을 생각하기가 이런 5파이 3으로 답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답은 반대예요. 3파이 5입니다. 3파이 5. 여기서부터 좀 헷갈려질 수 있습니다. 자, 3의 5제곱해서 243개의 경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 그 중복 순열은요, 요 수식에서 어떤 게 n이고 어떤 게 r인지, 이 전체 어떤 이 예문에서 무엇이 n이고 무엇이 r인지를 판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n은 어, 선택되는 선택되는 것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은 뭐냐면은
중복해서 선택되는 횟수예요. 그럼 보시면, 자,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숫자 1, 2, 3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릿 수예요. 자, 그러니까 숫자 1이 두 번 선택될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숫자 2도 두 번 선택될 수가 있고 숫자 3도 두 번 선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되는 것의 개수는 1, 2, 3이죠. 선택되는 게 1, 2, 3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n은 3이 된 거고요. 자, 선택되는 횟수가 1 두 번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자, R이 2가 된 겁니다. 자, 모수 부호도 마찬가지예요. 자, 돈하고 쓰가 선택되는 거죠. 근데 각각 몇 번씩 선택될 수 있어요. 세 개씩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n이 2고 R이 3이 된 겁니다. 세 번째 문제 보죠. 두 후보자에게 자, 후보자가 두 명이에요. 다섯 명의 유권자가 기명 투표한대요. 그러니까 투표 용지가 다섯 개고 후보자가 A하고 B 두 명이 있는 거예요. 자, A가 다섯 번 다 선택될 수 있죠. 선택되는 횟수가 5회인 거예요, 5회. 선택되는 애들은 두 명이고. 그래서 N이 2구, 자, R이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섯 통의 편지를 세 개의 우체통에 넣는 방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다섯 통의 편지를 세 개의 우체통에 넣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 누가 선택이 돼요? 우체통이 선택이 되죠, 우체통이. 우체통이 선택이 됩니다. 자, 우체통이 A, B, C 세 개가 있다고 죠. 편지가 다섯 개가 있어요. 자, 편지 다섯 개를 A 우체통에 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죠? B에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뭐예요? 그러니까 A가 다섯 번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B가 다섯 번 선택될 수 있어요. C가 다섯 번 선택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선택되는 거는 우체통이고 이 우체통 하나하나가 선택될 수 있는 최대 횟수는 다섯 개가 돼요. 그래서 3의 5제곱이 돼요. 자, 다섯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아, 조금 지워보겠습니다. 내용을. 다섯 번째 문제는 자, 함수 관계를 갖고 좀 살펴보는 건데요. 자, A는 1과 2를 포함하는 집합이고요. B 집합은 A, B, C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A가 1, 2고 B가 A, B, C로 되어 있습니다. 야, 이럴 때 A에서 B로의 함수의 개수를 A에서 B로의 함수의 개수. 자, 함수는 뭡니까? A는 여러 번 선택될 수 있죠. A는. 그죠? B도 여러 번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1과 2가 모두 A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선택되는 애들은 누구예요? 자, B 집합에 있는 어, 요소들이 선택되는 거죠. A는 선택되는 횟수입니다. 그래서 자, A를 이제 정의역이라고 하고 B를 공역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N 파이 R에서 자, N은 공역입니다. N은 공역. 함수에서
공역에 해당하고요. 자, R은 정의역에 해당합니다. 자, 따라서 N이 공역이 3개죠. 그리고 정의역이 2개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3파이 2가 됩니다. 3파이 2. 그래서 A에서 B로의 함수의 개수는 총 9개가 됩니다. 자, 예, 그러면은 제가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예제 3.4. 자, 여러분이 거주하는 선거 지역구에 국회의원 후보자로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후보자 3명이에요. 자, 가족 구성원은 5명. 자, 모두 투표권이 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5명이죠. 자, 이러한 경우에 3명의 후보자에게 자, 3명의 후보자에게 5명의 유권자가 투표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일까? 예, 앞에서 우리 설명을 했죠. 예. 어, N은 뭐라고요? 자, 선택되는 거. 선택되는 거. 자, 누가 선택이 됩니까? 예, 후보자들이 선택이 되죠. 그래서 N은 3이고, 자, R은 뭐라고? 선택되는 횟수. 이 후보자들 한 사람당 몇 번씩 선택될 수 있어요? 유권자 5명이니까. 자, 그래서 3파이 5. 자, 이거 3의 5제곱. 그래서 총 243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요. 자, 5통의 편지를 일반 우편과 등기 우편으로 보낼 수 있대요. 모두 몇 가지 방법이 가능한가?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N이 뭐고 R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N은 선택되는 거, 선택되는 거. 자, R은 선택되는 횟수예요. 자, 5통의 편지와 일반 우편, 등기 우편. 일반, 등기. 편지가 1, 2, 3, 4, 5가 있어요. 자, 이 1, 2, 3, 4, 5를 모두 다 일반으로도 보낼 수 있죠. 예, 모두 다 일반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일반 우편이 5번 선택되는 거죠. 등기로도 보낼 수 있어요. 5개를 다. 그러면 등기가 5번 선택되는 거예요. 그럼 선택되는 거는 일반과 등기. 그래서 N은 2가 되는 거고요. 자, 선택된 횟수는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파이 5. 그래서 2의 5제곱 해서 총 3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 자, 중복순열이 뭐다? 예,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데 중복해서 한 줄로 늘어놓는 것이 중복순열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복수순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뭐, 멀티플 퍼미테이션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이거 N개의 물건 중에 같은 것들이 몇 개씩 이 N개 안에 끼어져 있어. 예? 같은 것이 뭐 P개, Q개, R개, 땡땡땡, S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N개를 한 줄로 늘어놓는 방법을 복수순열이라고 한다. 자, 복수순열의 수는 전체 N개를 다 한 줄로 늘어놓는 N 팩토리얼을 같은 것들이 있는 개수만큼을 그 팩토리얼로 해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자, 이 개수를 다 합치면은 n이 되겠죠. 자, 이 수식을 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기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좀 써놨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B, C, D를 나열한다고 했을 때, 자, 여기 보면 A가 중복되죠. A가 2개가 있어요. 같은 게. 자, 이 중복된 A를 다른 문자로 가정하고 5팩, 5팩토리얼의 방법이 있다고 일단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 분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A가 중복되어 계산됐기 때문에
이 A 두 개를 나열한 개수인 응? 이 팩토리얼만큼을 나누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A, B, C, D를 나열하는 방법은 2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 해서 총 60까지가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식에 대해 이해하셨죠? 자, 봅시다. 다섯 개의 숫자 1, 2, 2, 3, 3을 나열하는 방법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자, 일단 다섯 개니까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분자에는 5 팩토리얼이 들어갈 겁니다. 자, 분모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2가 두 번, 3이 두 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 나눠주면 돼요. 자,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2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30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원순열. 자,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을 원형으로 나열하는 것을 자, 원순열이라고 하는데, 자, 이 원순열은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n-1 팩토리얼. 자, n개의 물건을 원형으로 나열할 때 n-1 팩토리얼.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자, 요 그림 3.1을 보세요. 자, A부터 H까지. 자, H까지 총 8개의 박스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방법은, 자, A 하나를 일단 고정시키고, 나머지 7개 박스를 그냥 나열하는 순열과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박스의 어떤 총 개수 8개에서 고정된 A 요 한 개를 제외하고, 그래서 8-1이 되는 거죠. 나머지 7개를 순열로 계산한다. 이해되셨죠? 원순열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교재에 3.8, 예제 3.8입니다. 자, 다음의 방법의 수를 계산해 보자. 자, 첫 번째, 자, 부장 2명, 과장 3명, 그리고 대리와 사원이 각각 2명씩 있대요. 모두 몇 명 있죠? 부장 2명에, 과장 3명에, 대리와 사원이 각각 2명씩 해서 9명이 있습니다. 자, 모두 원탁에 둘러앉아 회의를 진행하는데 부장 2명이 이웃하게 앉는데 부장 2명이 이웃하게 앉으니까 이 경우는 부장이 한 명 있는 걸로 쳐서 자, 이렇게 되면 8명이 되는데 자, 원순열이니까 8명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7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런데 부장 2명이 이웃하게 앉기 때문에 부장 2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서로 각자 자리를 바꾸는 걸 고려해서 2를 곱해주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만 80까지 경우가 나오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부장 2명이 마주 앉는 방법의 수는 몇 개인가?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장 2명이 마주 앉으니까 이 사람들이 둘이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를 구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9명에서 2명을 뺀 9-2 팩토리얼에서 5040까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시죠. 자, 아, 요 두 문제는요, 교재의 풀이가 좀 틀렸어요. 그러니까, 교재의 풀이 요 예문대로 하면은 교재의 풀이가 틀렸고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이 풀이가 맞고요. 교재의 풀이를 맞다고 하려면은 사실 지문에서 이 각각이란 말을 빼야 돼. 대리와 사원이 2명이 있다. 교재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자, 세 번째 문제.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녀가 교대로 앉는 방법의 수는 몇 개일까? 자, 이거는 먼저 남자를 앉히든 여자를 앉히든 간에 일단 뭐 남자를 먼저 앉힌다고 해봅시다. 남자 1과 남자 2 그리고 남자 3을 먼저 앉힌다고 하면은 자, 이 남자 2를 일단 자리를 고정시키고 남자 2하고 3을 앉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3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성을 안 친다 그러면 여성 3팩토리얼.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죠? 3-1 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그럼 총 12가지 방법이 있게 됩니다. 자, 조합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조합. 조합은 이제 이 영문으로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의미를 보시면은 자, 서로 다른 n개의 물건 중에서 순서에 관계없이 R개를 택하는 것을 자, n개에서 R개를 택한 조합이라고 합니다. 자, 순서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순열은 뭐라 그랬어요? 순열은 순서가 있다 그랬죠. 그거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조합은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의 수는 자,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쓰고 계산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순열을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선택된 개수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눠주냐? 자, 순열에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작업을 배제하면 조합이 돼요. 그죠? 순서에 관계없이 알기를 택하는 거니까. 근데 이 나열하는 작업이 복수 순열하고 같습니다. 복수 순열 뭡니까? 같은 거를 예, 아까 그 복수 순열 같은 경우 분모에 그 동일한 어떤 객체의 숫자만큼 팩토리얼로 해서 나눠줬잖아요. 자, 그래서 그 선택하는 개수인 R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준 거예요. 자, 이거는 풀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아까 이거라고 그랬죠. 자, 여기다가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니까.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수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뒤에서 이제 이 컨비네이션 조합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자, 이렇게도 표기를 합니다. n 컨비네이션 r을 자, 이렇게 대괄호로 해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표현도 해줍니다. 이게 조합이에요. 이게 조합. 예. 자, 예제 한번 풀어보죠. 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몇 명씩 인원을 차출한대요. 자, 기획팀은 4명 중에서 2명 차출하고 마케팅팀은 7명 중에서 2명 차출, 서비스 팀은 9명에서 3명을 차출한대요. 자, 동시에 이렇게 차출한다. 동시에. 자, 이거는 차출하는 거니까 4명 중에서 뭐, 4명 중에서 2명 차출한다라는 거는, 어, 2명을 뽑아가지고 줄을 세운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비네이션으로. 그래서 산업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자, 마케팅 팀은 7명 중에 2명을 차출하는 거고, 서비스 팀은 9명 중에 3명을 차출하는데, 자, 이걸 차출해서 동시에 차출하니까 다 곱해주는 거예요. 곱사건이 되는 거, 곱사건.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예제 하나 더 풀어보죠. 3.11. 자, 영업부에서 송년회 모임에서 각 직원이 나머지 직원들하고 한 번씩 악수를 교환한대. 자, 그 횟수가 780회였대. 자, 송년회 모임에 참석한 영업부 직원 몇 명일까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자, 영업부 직원 몇 명인지 모르죠. 자, N명이라고 N명. 자, 각 직원이 나머지 직원들하고 한 번씩 악수를 한다는 건 1대1로 악수하잖아요. 그러니까 N명 중에서 2명씩을 이렇게 뽑아서, 자, 순서에 상관없이 나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순서에 상관없이. 자, 이러한 자, 수식을 수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게 780회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수식이 성립된다고 하면은, 자, 이걸 이제 전기를 하죠. 이 수식을 전기를 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즉, 따라서 송년회 모임에 참석한 영업부 직원은 40명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중복조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n개의 물건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것을 중복조합이라고 합니다. 자, 조합의 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요. NHR이라고 씁니다. 이 중복조합 영어로 표기를 하면 homogeneous combination이기 때문에 여기 H, NH,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택한다.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자, 전체 서로 다른 n개의 물건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택하는 개수인 R, n 플러스 R, 그리고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게 왜 이 수식이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거는 밑에 제가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서 숫자 1, 2, 3을 중복해서 5번 뽑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1, 1, 2, 3, 3. 그런데 자, 1하고 1은 1끼리, 2는 2끼리, 3은 3끼리. 자, 이 중복된 이 개수, 그러니까 서로 이 다른 숫자들 사이에 자, 이렇게 그 구분선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구분선도 있을 수 있겠죠. 자, 2가 3번, 3이 2번 선택됐을 때는 1이 한 번도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구분선이 이쪽에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빈칸이 몇 개죠? 7개죠. 7개의 빈칸에 구분선 2개의 자리를 선택하는 조합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7 콤비네이션 2가 된다. 자, 이거는 7 콤비네이션 5하고 같습니다. 그죠? 예. 왜 같은지 아세요? 자, 7 콤비네이션 2는 뭡니까? 예. 원래 n 콤비네이션 r은 예, n 콤비 팩토리얼에다가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이잖아요. 자, 7 콤비네이션 2는 자, 2 팩토리얼 5 팩토리얼 분의 7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이걸 5로 바꿔줘도 똑같죠. 예,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7개 중에 5개를 선택하는 조합과 똑같다는 거죠. 자, 요런 성질을 이용을 하면은, 자, 중복조합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n이 3개였죠. 3개 중에 5개를 뽑는 중복조합이었는데, 자, 3 플러스 5 마이너스 1 콤비네이션 5 하면은, 자, 7 콤비네이션 5가 되죠. 그죠? 자, 지금 설명드린 요 내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수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31가지의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에서 4종류를 담아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 31종류의 아이스크림을 중복해서 4개를 한 통에 담는 방법은 몇 가지 경우가 중복을 허용해서 담을 때 몇 가지 경우가 될까? 자, 뭐 이건 자, 이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46,376가지 경우가 나온대요. 예, 오늘 마지막 예제입니다. 마지막 예제. 자, 예제 3-13.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5라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 z의 값에 대해서 정수의 해, 의미 아닌 정수의 해 x, y, z의 개수를 구해보자.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음,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 자, 여기 보시면요. 의미하는 정수의 해이기 때문에
x와 y와 z의 자리에는 일단 0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연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자, x와 y, z, 이 x, y, z에 포함 가능한 경우가 자, 뭐 이런 경우 가능하겠죠. 5, 0, 0. 그죠? 이거는 뭐 5, 0, 0는 결국은 5 플러스 0 플러스 0, 5. 이걸 이제 만족하잖아요. 자, 요거 같은 경우도 만족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자, 이 얘기는 뭐냐? X, Y, Z가 선택된 횟수를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각각의. 네. 이건 뭐 X 네 번, Y 한 번, Z는 한 번도 선택이 안 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X가 5개 선택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X, Y, Z의 세 개 문자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선택하는 문제와 같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3H5. 자, 이거는 3 플러스 5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5에서 7 컨비네이션 5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총 21가지의 개수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근데 여기서 음이 아닌 정수의 해를 음? 해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정수가 아닌 자연수의 해를 구한다고 하면은 수식은 이렇게 바뀌어요. 왜 이렇게 바뀌는지 아세요? 자연수의 해를 구한다는 거는 자 x와 y, z가 0이 아니란 반드시 한 번씩 선택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세 개 중에 5개가 아니라 2개를 선택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4 콤비네이션 2로 계산을 해서 6이라는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자,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이 확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자, 이 순열과 조합 갖고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데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